제가 영화계의 과도한 PC를 비판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이 장면, 2022년에 나온 디즈니 피노키오 실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기대감 1도 없이 단순히 이 영화를 비판하기 위해 피노키오를 봤습니다. 근데 영화의 장단점은 둘째치고 재평가를 좋아하는 저의 눈에 한 명의 민폐 캐릭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인공 피노키오의 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인데요. 아마 이걸 듣고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얼마나 아꼈는데 너는 무슨 개소리냐?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시 보면 피노키오가 겪는 고생들은 제페토의 안일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페토가 민폐 캐릭터인지, 왜 나쁜 쪽으로 재평가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940년 개봉한 피노키오 애니메이션이 아닌 2022년 개봉한 디즈니 피노키오 실사 영화를 기준으로 하니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제페토는 주인공 피노키오를 고생길에 들게 한 어찌 보면 빌런이라 봐도 무방한 존재인데요. 제페토의 잘못은 영화 초반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노키오를 혼자 학교에 보낸 이 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사소해서 이게 왜 제페토가 나쁘게 재평가 받아야 하는 이유냐 하며 궁금해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행동 때문에 피노키오가 온갖 빌런들을 만나며 고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피노키오를 혼자 학교에 보낸 것부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비록 자신이 바라던 인간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빈 소원으로 살아난 자식과도 같은 피노키오를,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피노키오를 학교에 혼자 덜렁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피노키오가 제페토와 대화할 수준의 지능을 가지긴 했지만 이때까지 피노키오는 집에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바깥의 지리와 더불어 인간 세상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피노키오를 혼자 보낼 게 아니라 제페토가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자기 자식이 처음 학교에 간다는데 부모가 같이 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서양의 교육과는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 걸 중점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피노키오의 특수한 상황과 나이를 고려해보면 제페토의 이런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피노키오보다 더 큰 아이들도 선생의 인도하에 학교에 가는데 제페토 얘는 뭐를 믿고 피노키오를 혼자 보내나요? 물론 제페토는 앞에 가던 선생 일행을 잘 따라갈 거라 믿고 혼자 보냈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럴 거면 선생을 잠시 불러서 제 아들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던가 일행과 떨어지지 않게 밧줄을 잘 잡게 해주던가 어느 쪽이든 신경을 써야 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제페토는 먼저 가는 일행을 그냥 보내고 뒤에서 피노키오에게 길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일한 선택 때문에 피노키오는 이 짐승들에게 노려져서 스트롬볼리에게 팔려가고 쾌락의 섬에 끌려가는 등의 비극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제페토가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피노키오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면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노키오는 이딴 고생들을 안 겪어도 됐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제페토가 피노키오와 함께 걷고 있었다면 이 털뭉치들은 함부로 피노키오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혹시나 피노키오에게 접근했다 해도 제페토가 쫓아냈겠죠. 이렇게 짐승들을 만나지 않게 되니 스트롬볼리에게 팔려가서 고생할 일도 없고요. 스트롬볼리에게서 탈출하다가 쾌락의 섬에 끌려가는 일 역시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다에 나가서 괴물을 만나는 일도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피노키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짐승들에게 팔려가는 원작과 다르게 실사 영화에선 피노키오가 학교는 갑니다. 하지만 나무 인형이라는 이유로 바로 쫓겨나죠. 여기에 제페토가 함께였다면 피노키오는 이런 몹쓸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제정신 박힌 선생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죠. 설사 선생이 진짜 미친놈이라서 피노키오를 학생으로 받기 거부한다 해도 결국 제페토와 피노키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올 테니 안전했을 겁니다. 결국 제페토가 귀찮음 한 번을 참고 피노키오를 데려다 주었다면 주인공 모두가 고생 없이 행복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제페토가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제페토에게 피노키오를 데려다 주지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인트가 제페토를 더욱 욕먹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제페토에게는 납득이 가는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페토가 몸이 아파서 피노키오를 데려다 줄 수 없었는가? 아닙니다. 제페토가 노인이긴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피노키오와 함께 춤도 추고 나중에는 배도 몰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문제없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학교까지 걸어가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두 번째로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해서 시간이 없었는가? 이것 또한 아닙니다. 영화 초반에 보시면 제페토는 시계는 만들지만 따로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페토가 만든 시계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간청해도 제페토는 거절하기만 합니다. 이에 손님은 팔지도 않을 거면 가게는 왜 열었소? 라고 물어보죠.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시계, 뭐 이런 이유로 만든 시계를 못 팔겠으면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 예술병 같은 게 있어서 이 시계는 세계에 한 개뿐이어야 해, 뭐 이런 심리인가요? 아니 할아버지도 앞날 생각하셔서 돈 좀 벌으셔야지. 이런 훌륭한 재주 가지고도 이렇게 꽉 막히셔서. 에휴. 결국 제페토는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닌 그냥 시계만 만드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도 피노키오를 안 데려다줘? 이제 슬슬 혈압이 올라오네요. 종합해보면 제페토는 자신의 취미, 귀찮음, 안일함 때문에 자신의 자식 피노키오를 방치했고, 이 때문에 피노키오를 고생길에 밀어넣은 최악의 민폐 부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영화 마지막에 보면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그 소중했던 시계를 모두 팔고 배를 타서 찾아 나섰는데, 그렇게 소중했으면 학교까지 데려다주지. 아유, 아무래도 인간이 되어야 하는 존재는 피노키오가 아닌 제페토였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방치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캐릭터. 제페토에 대한 제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